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학용어2로 돌아온 고유희 교수입니다. 자, 우리 의학용어 또 열심히 공부해 봐야죠. 그래서 이제 첫 교시니까 1차이기 때문에 의학용어에 대한 OT를 조금 드리자면, 요 강의 방향은 1학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학용어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의학용어는 당연히 공부를 하시고요. 의학용어에 해당하는 질환의 이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임상 활용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리고, 또 임상 활용뿐 아니라 우리 이제 의학용어는 모든 보건 계통의 그 시험에서 한 과목으로 나오는 파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학기에는 문제 풀이를 많이 못했던 아쉬움이 있어서 올해는 좀 임상 활용 플러스 문제 풀이까지 조금 들어가 볼까 하고 있습니다. 자, 강의 주 교재는 1학기와 마찬가지로 보문각에서 나온 최신 의학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교재를 보면서 따라오시면 되고요. 저는 PPT로 해서 약간 저희 교재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그림이 좀 흑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PPT 자료는 컬러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고요. 자, 평가 방법은 이제 거의 모든 과의 공통이죠. 출석 20%. 그래서 이거 잘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평가, 기말평가 30%씩 해가지고 60%, 그리고 중간에 레포트 20% 해가지고 총 이제 100%로 평가를 할 거고요. 우리 학생들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출석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끔씩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가다 보면 출석을 했는데 결석 처리되는 이제 그 오류로 그럴 수 있으니까, 혹시 온라인 강의해서 이제 결석 처리가 됐으면 꼭 제 개인 카톡으로 이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간중간에 평가를 위해서 대면 수업할 때는 수업 중에 이 시험지 가지고 출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의학용어2는요, 의학용어2를 이수한 학생들은 인체 각 계통, 그래서 우리 1학기 때 의학용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신경계,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이제 그 인체 각 계통에서 가장 또 많이 빈도가 높은 이런 각 계통을 1학기 때 배웠고요. 2학기 때도 이어서 이제 비뇨기계, 생식기계, 근골격계, 그 다음에 피부계, 감각계, 뇌분비계, 정신의학이라고 해서 저희 교재에서 아직 다 못 다룬 부분을 2학기 때 각 계통에 대한 의학 용어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인 용어는 기본이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어근이라고 이제 1학기 때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어근을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어근에 해당하는 진단 용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의학 용어는 합성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근, 어미에 따른 증상 용어라든지 수술 및 처치 용어, 검사 용어,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는 좀 약어도 그래서 문제풀이, 약어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충분히 나중에 우리가 이제 취업을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공부해 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학 용어는 저 1학기 때 OT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보건 쪽, 의학 쪽이나 의료계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문 용어인데, 전문 용어이지만 의학에서는 일상 용어라고 또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을 못하면, 이제 대화를 못하면 소통이 안 되듯이 의학 용어가 없으면은 의학적 소통도 불가능해집니다. 우리 이제 그 보건 쪽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의무 기록지라는 것도 읽어야 되고,
또 우리 병원은 각계 그 여러 가지 업종이 모여서 이루어진 게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뭐 의사, 간호사를 비롯을 해서 뭐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뭐 임상병리실 이런 이제 직원들하고 의사소통을 할 때도 굉장히 좀 필수적인 이런 파트가 의학용어이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또 이 의학용어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의료계에서 시험에 나오는 항목이기 때문에 좀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교과목이다. 그래서 의학용어가 1학기 때도 열심히 해 주셨지만 2학기 때도 좀더 1학기 때 그 베이스가 깔렸다라고 하면은 2학기 때는 그 베이스에 맞춰서 각 인체 각 계통 배우시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된다면 1학기 때 배웠던 그 뭐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신경계에 해당하는 문제풀이도 조금 시간을 할애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라이센스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라이센스를 위해서는 그 자격을 위해서는 의학용어가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에 좀 문제풀이에 해당하는 시간도 좀 할애할 예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험 예비 예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뼈를 연결하는 결합 조직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벌사, 2번 파샤, 3번 텐던, 4번 리가멘트. 네. 근데 우리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것은 인대죠. 예. 인대. 그래서 우리 인대가 끊어졌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뼈가 덜렁덜렁하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리가멘트, 인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대만 기억을 하면 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나중에 이제 벌사라든지 팔사, 그 다음에 텐돈이 또 정답일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벌사 같은 경우는 우리 아다시피 이제 활액망,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관절에 활액이 있잖아요. 그 막에 있는 활액망, 활액을 얘기하는 거고, 팔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근막, 이라고 해가지고 그 근육을 주변을 둘러싼 막, 예, 그래서 근막이라는 팔시아가 있고, 텐던 같은 경우 우리 학생들 보시면 이 텐던 힘줄이라고 하죠. 또는 뭐 건이라고 하는데 이 텐던과 리가멘트를 굉장히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예. 근데 텐던 힘줄 또는 이 건이라는 것은 뼈와 근육을 연결해 주는 것을 텐던이라고 하고요. 리가멘트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조직을 리가멘트라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풀이 할 때도 이제 나머지 것들이 해당하는 의학용어가 무엇인지까지 좀 살펴보는 이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아무래도 OT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이제 그 목표를 세우고 계획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약간 좀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좀 동기부여를 하고 내가 왜 의학용어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그 다독이는 하는 시간을 좀 잠깐 갖도록 할게요. 우리가 뭐든지 좀 계획을 세우려면 현재 나의 상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 뭐 아무래도 이제 좀 질풍노도의 시기가 지나기는 했지만 이제 뭐 우리 학생들 이제 요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재정립을 필요한 요런 시기를 거치다 보니까요. 지금의 나에 대한 요런 좀 현실 점검은 중간중간에 하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어떤 인생 목표를 가져야 되고 또 인생 목표에서 좋은 직장 취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왜냐면 저희가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은 이제 병원이라든지 보건 계통으로 많이 취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 같은 경우도 뭐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 종합병원급 굉장히 많은 그 선택지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중간중간에 이제 그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과 끝, 우리가 이제 뭐 이제 1학기 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내가 조금 더,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는 떠밀려 왔다면, 주변에서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떠밀려 왔다면, 대학생들은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 선택을 하고 본인 스스로 계획을 해야 되는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또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시작과 끝과 그 과정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잠깐 생각하는 이런 시간도 갖고, 뭐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15분의 정리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 15분이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 15분 정도는 조금 더 내 현실 점검,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내 주변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내 목표에 조금 더 잘 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15분의 정리법이라는 뭐 책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꼭 그거를 이제 뭐 구매를 해서 뭐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가 살면서 잘 가고 있는지는 중간중간에 체크해보는 시간이 또 필요하구나 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선택을 할 것이냐, 선택을 당할 것이냐. 그래서 아무래도 뭐 선택 당하는 것도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커리가 있을 때 선택을 좋은 쪽으로 당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내가 선택을 할 때, 셀렉터가 됐을 때 나에 맞게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라이센스라든지 아니면 스킬이라든지 스페시피케이션, 어떤 특별함,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어떤 자리에 갈 때 어떤 자격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이제 뭐 자격증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뭐 취업을 하든 내 개인적인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지 시작점이 달라지니까요. 예, 그래서 어떤 라이센스라든지 스킬, 기술, 그래서 자격증과 기술은 조금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그 자격증 안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보건의료 정보관리사인데 컴퓨터를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또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어디까지 또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내가 나중에 선택할 때 굉장히 많이 이제 선택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결국은 나만의 특별함이죠. 예.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서는 나만의 특별함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좀 생각보는 시간. 그리고 지금의 현재 우리 학생들은 어쨌거나 이렇게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는 거 플러스 나이를 먹으면 기회라든지 조건이 불평등해져요.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필요한 거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지가 많아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선택지가 좁아지고, 뭐 이게 이제 뭐 사람 사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우리 친구들은 기회도 조건도 평등한 곳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의 시작점에서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뭐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있고 조건이 되어 있을 때 좀 더 많이 좀 만들어 놓자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이런 가능성보다는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또는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할 수 없다라는 말은
하기 싫다의 다른 말이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좋아하는 책, 네, 에너지 버스하고 깨진 유리창 법칙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에 그런 생각해요. 뭐, 에너지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내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활기차게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오늘 또 내가 어떻게 하루를 버텨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질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에너지 버스, 막, 에너지가 풍만한 이런 하루를 시작하는 이거는 의식적으로라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깨진 유리창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하나가 깨지면 모든 것이 깨진다. 그래서 작고 사소한 것이 내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작고 작은 선택.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뭐 이 영상 틀어놓고 다른 거를 하면서 이 영상을 그냥 쭉 틀어놓느냐, 아니면은 그래도 어차피 내가 요 영상을 보기 위해서 있으니까 집중해서 봐야지 라고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나중에 뭐 지금 OT 기간이기는 하지만 내 마인드도 달라지고 공부를 할 때도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해야지, 이런 것들이 뭐 짧게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할 때 뭐 따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결과가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그냥 쭉 그냥 틀어놓고 딴 생각하거나 뭐 이러면은 나중에 또 시험 결과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따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현재의 작은 선택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소하기는 하지만 내가 정한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좀 각성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지금의 현실이 뭐 이 엘빈 토플러라는 학자가 부의 미래라는 책을 쓴 지는 오래됐어요. 예. 근데 굉장히 좀 오래됐으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게 이 무용 지식이라는 것이, 제가 이거 읽었을 때 굉장히 좀 쇼킹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이라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그래서 이제 필요 없는, 사용할 수 없는 지식으로 바뀌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끊임없이 지식을 갱신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하고 새로운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요즘 뭐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버, 우리 학생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네, 이 영상도 유튜브로 올라가기는 하는데, 유튜브에 보면 뭐 가짜 뉴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 신경을 조금 더 이렇게 자극할 만한 뭐 이런 이제 막 이상한 뭐 이런 정보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빼놓고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써먹어야 되는 지식들을 계속 갱신하지 않은 한 경력의 가치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뭐 이제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시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지식을 갱신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뭐 과학은 사실이냐? 뭐 현재의 지식을 증명할 뿐이다. 왜냐면 지금 현재는 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다음에 또 뭐 과학적인 증명으로는 다른 사실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긴장하면서 이제 그 현실을 살아가야 되고, 문제가 또 이거죠. 특별함의 일반화. 제가 앞에서 스페시피케이션, 특별함이 또 나의 그 셀렉터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세대 때는 여자들이 뭐 기본적으로 중학교 졸업한 친구들도 많고 또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도,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특별함이었는데 지금은 대학교도 거의 일반 교육에 들어가고 주변에서 보면 뭐 대학원 뭐 그래서 석사, 박사 이렇게 따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특별한 것들이 지금은 일반적이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어떻게 교육의 상향 편준하에 그 나름의 또 다른 특별함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소득 원천이 다양화되면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제 앞에서도 제가 주로 병원에 취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건계통에 공부했던 사람들이 다 병원에 취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득 원천의 다양화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4차 혁명이 끝나면서 노마드 시대가 되면서 예, 또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금방금방 또 캐치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공부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어쨌거나 주는 병원이니까요. 예. 자, 우리가 속할 현실인 병원은 어떤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직종의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 곳이 병원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병원 행정하는 뭐 의무기록 관리사, 뭐 의무기록 정보관리사, 뭐 아니면은 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뭐 심사하는 사람들, 심사 간호사, 또 관리하는 사람들, 뭐 굉장히 많은 직종들과 우리는 어울려서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국민 건강보험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남녀노소, 그죠? 태어나서부터, 그죠? 깽 하고 태어난 신생아부터 시작을 해서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환자나 뭐 보호자로 오는 곳이 또 병원이죠. 그래서 다 직종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전 국민의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이런 직업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아무래도 병원이라는 곳이 이제 우리나라 병원은 물론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 의료원이라든지 보건소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기업이잖아요. 개인이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그 공간이 병원이기 때문에 이 기업 존재 이유도 우리가 월급만 잘 받으면 된다도 뭐 그런 마인드도 있기는 하지만 기업이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왜냐면 우리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도 좀 그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코로나가 거의 이제 끝나가면서 이 코로나 후에 병원은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AI가 인공지능이 의사도 대체할 것이냐 아니면 의료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도 대체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왜냐면 요즘 다빈치 로봇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그리고 또 슈퍼컴퓨터라고 해가지고 그 환자분들이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종합을 해서 진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고
또 뭐 기계가 더 좀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 뭐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오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계적인 뭐 수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근거나 증상이라든지 논리에 의한 판단. 그래서 우리 법도 사례가 있지만 병원에서도 그 전에 똑같은 질병의 증상, 예후 뭐 이런 것들, 후유증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판독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인공지능이 대체할 이런 확률이 높겠죠. 네. 그런데 결국 의사결정,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윤리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사람이 여러 가지 뭐 어떤 논리적인 것뿐 아니라 윤리적인 것까지 우리가 또 생각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화 예전에 그 뭐 AI인가요? 예.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로봇이 그 형사와 아이 둘 중에 살아있는 확률이 높아서 이 경찰을 살리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뭐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윤리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이 정말 인간적인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감성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조금 더 이제 AI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결정을 해야 되는, 그리고 기초 연구라든지 뭐 새로운 데이터라든지 기준을 생성하는 것들은 좀 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강점을 살릴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당연히 양적 진료도 중요하고요. 질적 진료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뭐 3년에 한 번씩 의료의질 평가를 해서 그에 따른 가감이 되잖아요. 뭐 지원금도 받고 또 이제 감산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포괄 간호병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보호자 없는 병동이 되면서 의료의 질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뭐 서비스 품질을 이제 과정이나 결과, 환경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달라지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예상을 해서 그것이 이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예상도 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것보다는 예상을 통해서 앞으로의 진로에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하는 시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아까 앞에서 기회나 조건이 평등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은 없다. 태어났을 때는 다 그냥 똑같은 갓난 아기들 뿐이지, 이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어떻게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뭐 이런 얘기 하면 그렇지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 예, 뭐 요런 이제 어떤 이제 범죄자라든지 인륜적으로 조금 이제 어긋나는 삶을, 이런 사람들도 이제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강점 혁명이라고 해서 잘하는 거에, 우리가 이제 좀 이제 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부족한 거에 대해서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내가 이제 부족한 것만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것을 더 잘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강점 혁명을 할 수 있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제가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가 있어야지 계획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런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는 게 좋겠구나 라는 이제 삶의 의미도 부여가 되고, 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라도 내가 그것을 성취했을 때 그 성취감, 행복감, 이런 것들이 살면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목표가 없어도 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법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이제 모든 공공의 이익을 이제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처럼,
한 인생도 내가 어떻게 명확하게 장래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물론 그 목표 때문에 너무 강박적으로 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목표를 갖고 있어야지, 아, 내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구나, 내가 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뭐 20대 때는 이렇게 살고 싶고 30대 40대 그리고 내 노후에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가 목표가 있어야지만 제대로 이제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중간중간 성취감을 느끼면서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과거에도 현재에도 세상의 변화 속에서 내 삶은 항상 과도기였다. 물론 미래에서도 우리 학생들 항상 모든 선택지에서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많이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 거예요. 지금 현재 저도 그래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이런 과도기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주의 깊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자, 네. 우리가 보통 뭐 새처럼 날아가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학생들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뭔가라도, 그러니까 뭐 깨달은 자는 없다, 깨달은 행동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실천하는 행동만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새처럼 날아가고 싶어도 이 새가 날아가는 곳에 내가 날개짓을 열심히 해야지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이번 학기 동안 저하고 같이 열심히 해서 이 학기가 끝나면 그래도 다른 사람과 이제 다른 직종과 의학 용어는 좀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1교시는 이렇게 하고요. 네. 2교시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